예, 최전우 수장님, 혹시 이쪽으로 조금 옮기시면. 예. 예. 예, 오전에 이어서 그 금융이 주택 사업에 있어서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기 때문에 주택 사업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좀 적극적인 태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집이라고 있는데 10년간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최초 분양가, 확정 분양가로 들어갈 수 있는 집. 그 집이 누구나 집이다. 지금 시범 단계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10년 뒤 분양 가격을 10년 뒤의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최초 분양할 때 확정된 그 분양가대로 분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건설사가 민간 사업자가 적정 이익은 가져가지만 그 집값이 많이 오른 그 초과이익은 모두 다 임차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비난이 뭐냐면 사업자가 이걸 하겠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뭐 많은 사업자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뉴스테이 사업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민간 수익률이 있습니다. 즉 적정 수익률이 6%에서 6% 내지 8%가 있죠. 그런데 약정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추가 이익 부분이 있냐면은 민간 보통주의 100%를 배당을 합니다. 즉 추가 이익이 나면 100% 사업자 것입니다. 이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봤더니 2015년도에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분양 전환 의무라는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6가지 의무 중에서 4가지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분양 전환 의무를 없애버렸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업자 것입니다. 8년의 임대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것입니다. 분양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계속 줘도 되고 나가라고 하고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익은 누구 겁니까? 사업자 것이겠죠. 그러니까 민간으로부터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되었나? 여기에 뭐 금융지원도 하고 세제 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보니까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특히 반대 의견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부적절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때 이 수석 전문위원이 종합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빨간색 부분만 보면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문위원을 이제 막 소회의수를 불러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고 청와대에서 관심 가진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려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만 샀다. 이런 니 때문에 수석 전문위원 때문에 이런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이익을 얻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성 동탄 대우에서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3,700억입니다. 계획 매각 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8년 뒤에 판다면 이 금액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 이것까지는 허용해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4,120억입니다. 여기에 약정 수익률이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현 시세 매각 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8,820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만약에 판다면 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상 추가 이익이 3,692억입니다. 여기서 대우건설이 넣은 금액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 자본이.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에 따른 수익률이 거의 2,000%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상 추가 이익이 3천억, 4천억이 거의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나누지 않는 법. 이 법이 뉴스테이 법인데 이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18군데나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사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설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대장동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대장동 5,903세대인데 이 4천억 수익으로 하면은 한 세대당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화성 1135세대인데 추가 이익이 3,962억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대우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구도로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장기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분양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 이해가 된다는 예, 얘기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조가 좀 구조가 잘못됐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매우 관심이 있어하는 대장동 건에서도 핵심은 마지막 초과 이익을 왜 환수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뉴스테이 법은 법 자체에 분양 의무가 없고 100% 민간이 가져가게 설계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집은 그 초과 이익을 누구에게 주느냐? 임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사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네. 허그에서는 이 누구나 집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의 본연의 임무가 주거를 안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누구나 집과 같은 이 보증, 허그에서 하는 보증, 이 보증을 주택공사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는 사업자를 위한 공급자 금융, 또 임차인을 위한 수요자 금융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집의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그에서 할 수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죠. 뭐 구체적으로 지금 허그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업자 건설에 대한 공급자 금융도 가능하고 또 말씀하신 그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자 금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쪽 기능을 잘 활용하면은 누구나 집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